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배울 건 다 배웠는데 혼자서 실제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네요 라는 제목으로 경매 초보자의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매 현장 실무를 17년째 하면서 그리고 경매 관련 이론 내용을 15년째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를 할 수 있는 이론 내용은 다 배운 것 같은데 막상 혼자서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네요. 또는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완전 초보인데 다 배우고 나면 제가 실제로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자신있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매 이론을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이제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또는 너무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알 것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가까운 것, 쉬운 것부터 하나씩 직접 해보면서 자기 것을 만드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경매 이론 공부를 한 번 정도 마쳤거나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려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나 엄두가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분야이든 처음에는 생소하고 겁도 나고 엄두가 안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경우 처음에는 멀리 있거나 또는 어려운 것을 하지 말고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아주 쉬운 물건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에 올렸던 유튜브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경매 이론을 몇 가지만 알고도 혼자서 경매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올렸던 3회차 유튜브 부동산 경매 왕초보 3초 안에 권리분석 쉽게 끝내는 초핵심 요령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 빌라 가운데 등기부상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없고 주인이 살고 있는 물건을 고르거나 만일 임차인이 있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보다 날짜가 늦은 사건을 고릅니다.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일자가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빠른 것을 고르거나 1순위로 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리고 후순위로 가처분 등기가 보이는 경우는 좀 따져볼 것이 있는 복잡한 사건일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일단 처음에는 그런 물건을 가급적 제외시킵니다. 거기에다가 경매 공고상 유치권, 지분 경매 등 특수 물건이 아닌 것을 고르면 불과 몇 초 안에 아무리 경매 왕초보라도 권리분석을 쉽게 끝낼 수 있고 일단 이런 사건은 권리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이렇게 가까운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중에서 권리분석이 쉬운 사건을 고른 후 그 다음은 현장 답사를 합니다. 현장 답사를 통하여 물건 주변을 둘러보고 입찰 당시의 시세 또는 금매를 파악하고 인근의 동종 유사 물건에 대한 과거 낙찰 사례, 응찰자 수 등을 검토하고 경매 비용과 수익을 감안하여 입찰 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하면 됩니다. 이때 입찰 가격을 정한 후 자금 여건이 되면 실제로 매각 당일에 입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 입찰할 자금과 마음 준비가 안 된 경우는 모의 입찰을 통해 실제 낙찰가와 비교하면서 경매를 경험하고 이렇게 몇 가지만 알고도 이렇게 하면 몇 가지만 알고도 누구나 쉽게 경매를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혼자서도 경매를 하는 요령을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엄두가 안 나시는 분은 자신감이 없거나 누구와 같이 해야 한다는 의존심이 있거나 또는 반드시 경매를 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모의 입찰이든 실제 입찰이든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양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의존심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며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등 외부적 간절함이 없으면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건 또는 한 달에 2건 정도를 반드시 입찰하겠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내부적으로 세우고 도표 또는 점검표를 만들어서 실천하게 되면 간절함 또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자신감 배양 등과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올렸던 26회차 유튜브 경매 초보자 공부를 많이 하고도 혼자서 경매 못하는 이유, 자신감을 배양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매는 결국 어찌 보면 자신과의 싸움, 나를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아파트 빌라라는 한 우물을 계속 집중적으로 파게 되면 빠르면 6개월, 보통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한테서 자신도 모르게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잘 아는 지인들로부터 투자 부탁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고 기본 지식만 몇 가지 알고도 어느 한 분야에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자신감이 생기면 누구나 독학으로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면 더욱 엄두가 안 나는 것이고 좀 더 배우려고 하다 보면 아는 것이 많게 되어 따지는 것이 많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되어 좀 더 엄두가 안 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경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매 배울 건 다 배웠는데 혼자서 실제 하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을 위해 경매 초보자가 할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를 내가 깬다는 자신감으로 행동을 통해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쌓으면서 돈까지 버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차 관련 유튜브를 안내해 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3회차 유튜브 부동산 경매 왕초보 3초 안에 권리분석 쉽게 끝내는 초핵심 요령에서 근저당권 하나만 알고도 누구나 쉽게 경매를 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렸고 16회차 유튜브 혼자서 입찰가격 정하는 요령 1 누구나 쉽게 3회 총정리 시리즈에서 모의 입찰 요령을 말씀드렸고 17회차 유튜브 나홀로 시세조사하는 요령 2 누구나 쉽게 3회 총정리 시리즈에서 나홀로 시세조사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회차 유튜브 경매 물건 답사 시 급매 가격 알아내는 요령 3 누구나 쉽게 3회 총정리 시리즈에서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급매 가격을 알아내는 요령을 말씀드렸고 26회차 유튜브 경매 초보자 공부 많이 하고도 혼자서 경매 못하는 이유에서 자신감을 배양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유튜브는 1회부터 40회차까지만 듣고도 혼자서 웬만한 경매는 실전으로 지금 즉시 하실 수 있도록 핵심 요령 위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